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그 후레인티브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뭐 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은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정말 자산 증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똘똘한 채로 가자는 취지가 그런 거죠. 아무래도 지금 지방과 강남 핵심 지역들이 계속 오르고 지방은 이제 안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방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 정리해서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똘똘한 채를 이제 선택했을 때,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똘똘한 한 채를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의 맥시멈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라고 하면은 뭐 60% 대출을 받아서, 풀로 대출을 받아서 한 절반 정도 받아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10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이제 절반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면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라면 전세를 10억 정도의 전세를 끼고 나머지 8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고 본인은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사는 방법, 이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10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연끌을 해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 돈 4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제 거기서 사시는 경우나, 아니면 전세가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그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또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죠.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갖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이제 사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1주택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1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팔고 빨리 상급지로 가기에 내 집이 대부분의 이제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내 집이 상대적으로 하급지지 않습니까? 근데 상급지 집이 더 빨리 팔리면 팔리지 하급지 집이 더 안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작 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가기도 또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그 다음에 이제 올인한 똘똘한 한 채, 연끌해서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경우에는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경우에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 입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가령 10억짜리인데 전세가 6억이 껴있다고 하면은 그 6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가령 30억짜리인데 전세가 15억이 껴있다고 하면은 그 15억을 벌기 위해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걸로는, 그 다음에 내가 그 현금으로 창출해서 이 전세금을 빼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똘똘한 한 채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현명한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취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금이 20억이 있다고 하면은 이 20억에서 한 대출을 정말 많이 안 받아도 될 정도, 아니면 혹은 전세를 낀 정도의 자금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15억짜리 한 채를 사고, 그럼 한 5억 정도가 남을 거 아닙니까? 10억 정도의 자금으로 5억은 전세를 놓는다고, 전세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5억인 돈으로, 이 돈을 가지고 내 이 똘똘한 한 채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을 만들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금액을 달리해서, 만약에 10억이라는 내가 현금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적정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한 채,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게 아니라 내가 현금이 5억이면 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7억대 정도 아파트를 사고 나고요. 나머지 2억 정도의 자금으로 굴릴 수 있는 자산을, 또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불려서 결국 핵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전략, 혹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전략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적합한 투자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현재 그 2주택까지는 조정지역 외 지역,
2주택까지는 어떻게 되죠? 취득세가 그냥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8%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2주택까지는 다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2주택까지는 비조정의 2주택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1주택만 하기에는 취득세가 2주택까지 그 일반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안 사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데 1주택을 너무 많은 자금으로 해버리면 내가 투자할 혹은 전세금을 빼줄 혹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이 투자 자산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자산은 이제 1주택으로 가는 게 맞고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을 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만 여기에 이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 투자 자산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투자 자산은 2주택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조정적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비조정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비조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과가 아닌 8%에서 12%가 아닌 일반 세율 1에서 3%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그 금액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주택은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주택은 필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주택을 하고 2주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2주택은 1주택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투자 자산 혹은 나중에 전세금이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투자 자산이 2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3주택부터는 우리가 이제 제가 강조하는 청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3주택을 하실 수도 있다. 3주택은 물론 서울이나 이런 쪽은 좀 힘들지만 수도권은 충분히 당첨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잘 노리면 3주택을 청약으로 노리는 전략도 유효하다. 자, 그런데도 돈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 전략에서 그런데도 돈이 남아서 1주택 내가 살지 혹은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지. 자, 2주택은 이 1주택의 전세금이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투자 자산, 3주택은 청약으로 아파트를 당첨이 됐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12%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4주택, 5주택으로 늘려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지만 취득세가 너무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피스텔은 단일 세율이거든요.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1주택 아파트, 2주택 투자 아파트, 3주택 청약 아파트, 4주택부터는 오피스텔로 임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다주택 전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방법인 거죠. 예. 물론 이게 뭐 다 정석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유 자금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1주택에 몰빵을 하면 이제 투자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1주택이 올라도 떨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면 또 상급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내게 먼저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급지가 팔리고 내게 팔리기 때문에 또 떨어지더라도 상급지로 가는 게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혹은 4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면 이게 상승장 때는 조금씩만 올라줘도 1, 2억씩만 올려줘도 이게 여러 채다 보니까 이게 그 자산 상승이 확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서 더 나은 대안 지역을 또 선택해서 상급지로 가시거나 아니면 요 자산을 또 잘 운용을 해서 또 임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옮겨 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가장 현실에 맞는 2024년 현재 다주택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서 사고 팔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서 계속 비과세로 갈아타시면서 계속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전략, 그러니까 다주택 포지션을 갈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건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무 1주택에 몰빵하지 마시라. 1주택에 거주주택에 몰빵하지 마시고 2주택, 3주택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거 현금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훨씬 자산 증식 효과에서는 훨씬 더 유효하겠다. 너무 1주택에 몰빵하면 2주택 혹은 3주택에 투자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경우가 적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2주택, 3주택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증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자산이 아니더라도 2주택, 3주택은 아주 적은 돈으로도 수익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다만 예전처럼 갭투자로 너무 무리해서 막 뭐 10채, 20채 이렇게 하시는 전략은 여전히 리스크가 크고 또 역전세 위험도 있고 또 이 집들을 다 팔아서 상급지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집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예, 이런 말씀도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뭐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 혹은 그 이후에 뭐 오피스텔 세팅, 임대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계속 갈아타는 전략으로 자산을 키우는 그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여전히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다주택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채를 사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사셔도 되긴 해요. 2주택, 3주택 늘리실 거면. 근데 만약에 이제 비과세로 가실 거면 1주택을 사고 1년의 텀이 있어서 그 두 번째 주택을 사셔야 된다. 이거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전략으로 가실 거면 첫 번째 주택을 사시고 최소 1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사셔야지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또 참고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꾸 얘기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